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식이 없는 날 그래도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약간의 업데이트들 및 비트코인 분석들 외 기타 소식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두바이에서 가장 큰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마르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야, 비트코인으로 저도 언젠가 두바이에 집을 한번 사보고 싶습니다. 이어서는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저자인 피터 다이아멘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본인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수요도 함께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완만한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시장의 심리 상태는 중립입니다. 공포도 아니고 환희도 아닌 중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트코인 시장.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주요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45,000에서 46,000달러 사이를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트는 어제 잠깐 공유했었던 차트인데요. 아직도 저항에 강력하게 막혀있는 비트코인. 자, 그런데 이게 웬걸 많은 분석가들은 벌써부터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0%에서 90% 정도 되는 분석가들이 다 함께 상승을 외치고 있는 상황. 저항을 가볍게 뚫고 올라가서 지지 확인받고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또한 이 비트코인 차트에서 생성되는 패턴들을 봐라. 첫 번째로는 불 플래그, 그 다음에는 불 페넌트가 형성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상승이 뒤따를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분석. 그럴듯하죠? 다음으로는 3일봉을 봤을 때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채널을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상승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제대로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떡상빔이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기세를 봐서는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이렇게 상승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석가들 같은 경우 제가 아무나 막 잡아가지고 들고 오는 것이 아니고요. 팔로워 숫자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까지 활동을 했는지 그런 것을 약간씩 보고 분석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전부 다 이 상승을 보고 있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이 불장의 주요 지표가 두 개가 있는데 바로 50 EMA랑 21 EMA다. 그중 50 EMA 같은 경우는 일단 비트코인이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선으로 바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다면 21 EMA 구간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저점을 계속해서 올리면서 고점도 올리고 있는 비트코인. 이대로 46,000달러를 뚫어준다면 52,000달러까지도 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재미난 모습을 비트코인이 연출을 해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들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T-아날리스트라는 분석가,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 시총을 봤더니 계속해서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동반 상승을 지속적으로 예측을 해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붙는 알트코인들이 하나둘씩 보여지고 있죠. 질리카, 비체인에 이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더 상승해가지고 109에서 11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추가적인 상승 예측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파일코인입니다. 파일코인, 다른 알트코인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하락세를 뚫고 올라온 모습인데 지금부터 지지 확인까지 마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네브라스칸 구너 분석가는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질리카 같은 경우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자, 그런데 강력한 저항에 맞고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론 상승이 끝났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미 너무 많이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 정도 올랐으면은 조정 및 재축적을 거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면서 신중하게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으로는 뉴스 브리핑이 또 나와 있네요. 자,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엉뚱한 짓을 또 하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억만장자세를 공식 도입하던데 문제는
미실현 이익에 과세를 하겠다. 이거는 정말 정신병자 같은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들로부터 세금을 걷고 싶어도 이 미실현 이익에 어떻게 과세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억만장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백만장자로 내려오겠고 그 다음에는 결국 중산층들에게까지 저러한 되도 않는 세법을 적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억만장자들 때리면은 억만장자들이 그 화풀이를 어디다 합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하겠죠. 결국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바이든 정부. 이에서는 최근 트위터와 비슷한 새로운 소셜미디어를 만들 것처럼 계속해서 암시를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새로운 SNS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면 도지코인을 또 팁으로 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 것이다라는 것을 힌트로 또 주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역시 도지코인에 환장한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다음으로 암호화폐 투자업체죠.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는 CEO가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가격이 6개월 내로 2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과감한 예측. 이런 상황 속에서 돈나무 언니의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GBTC를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최근 상승 같은 경우는 테라, 루나 개발사인 테라의 비트코인 매입 이슈에 따른 현물 거래가 견인됐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인텔레그래프에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의 과도한 암호화폐 전송 규제 같은 경우는 국내 암호화폐 산업에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트래블룰,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한국 같은 경우 100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때 송신인과 수신인의 신원정보를 파악해서 금융당국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 해시드의 CEO는 이야기하기를 명백히 과도한 규제 때문에 국내 거래자들에게 혼란과 좌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한탄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어제 나온 기사에 의하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싱가폴, 일본까지 해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하죠. 점점 이 트래블룰 같은 경우는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잡으라는 나쁜 놈들은 안 잡고 이 엄한 민간인들만 잡고 있는 이러한 엉뚱한 규제, 답답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은 규제와 함께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의 채택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암호화폐가 주류가 되는 사회를 꿈꿔보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행복한 한 주가 펼쳐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은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토마토밭도 좀 도와주자. 광고 영상 재생 및 좋아요 버튼 눌러주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오늘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